안녕하세요. 박세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박PB의 집중탐구 2016년도에 바뀐 달라진 자동차 보험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동차 보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판매 전략,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어떻게 팔 거냐, 이렇게 자동차 보험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대부분 다 자동 갱신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뭐 딱히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갱신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받는 수수료가 그래도 얼마 정도 받잖아요. 근데 그게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자동 갱신되는 분들이 꽤 많다 보면은 이게 짭짤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자동갱신되는 이런 이 손해보험 쪽은 이렇게 뭔가 손이 많이 가지 않아도 이렇게 연장이 되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수수료가 많이 이 차익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좀 바뀌는 건 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할증 제도와 좀 판매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할증 제도 핵심이 뭐예요? 한 번만 사고가 나도 할증이 된다는 거죠. 3에서 15%까지 할증이 되니까 최대한 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5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본인이 처리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증 제도, 할인 제도가 있는데, 할인 제도는 그동안 2년 동안 무사고여야지만 할인됐지만, 지금 뭐예요? 1년 동안만 무사고여도 할인되는 제도가 있어서 약간 양측에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보험 약간의 좀 변경됐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제도 변경 설명으로 해서 이게 설명해주면 고객과 유대관계가 또 생기고요. 좀 아니까 뭐 가끔 보험하시다가 자동차 보험도 하세요. 그러면 뭐 하죠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알아봐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손해보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동차 보험 쪽은 꽤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더라도 생명보험 하시는 분들도 가끔 물어보면 뭐 자동차 보험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조금 알게 알려드리면 그래도 조금 뭐 유대관계가 많이 이렇게 결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보험 할증 제도하고 할인 기준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일단 핵심적인 사항은 뭐 크게 변한 틀은 그거죠. 한 번만 사고가 나도 금액에 상관없이 할증이 된다는 거예요. 50만 원이 되면은 뭐 그 1등급이 올라가고요. 50만 원 넘게 되면 2등급 이상으로 할증이 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 내는데요. 많이 내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뭐 300만 원대도 돼요. 그러니까 1년간 뭐 100만 원 정도만 낸다고 해도 최대 15만 원까지 상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한 300만 원이면 45만 원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요. 단순하게 한 번만 그러니까 여러 번 사고 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잠깐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한 건당 내용별로 1에서 4점까지 부과가 됐는데요. 지금은 1회 사고는 2등급, 그다음에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을 할증시켜서 최대 9등급까지 할증시키는 이런 제도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물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1회 사고 나면 50만 원 이하는 1등급, 50만 원 초과하면 2등급을 할증시키고요. 그 다음에 2회, 두 번만 사고 났다 그러면은 금액과 무관하게 3등급을 할증시켜서 어마어마하게 할증을 많이 시키죠. 이제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사고가 많이 나면 어떤 게 뭐 보험에서 인수를 안 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고 1년간 무사고가 되면 1등급 할인해 주는데, 예전에는 3년간에 그렇게 무사고가 되면 1등급 할인했지만 지금 뭐예요? 1년간만 무사고가 생기면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고가 안 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좀 더 좋은 제도가 됐고요. 사고가 자주 나는 분들은 좀 안 좋아진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자동차 사고는 내가 잘하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보복운전 처벌 강화가 생겼는데요. 이제 보복운전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TV에 보게 되면은 그런 카메라로 찍은 걸 보게 되면 엄청나게 이게 보복운전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막 첫 번째 중앙선 침범을 해가지고 막 못 가게 막는다거나, 아니면 앞지르기를 방해한다거나, 그다음에 막 뒤에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못 가게. 그래서 막 일부러 속도를 낮춰가지고 계속 못 가게 따라가면서 막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거리 미확보하면서 끝까지 막 따라가가지고 막 뒤에 꽁무니 붙어가지고 막 가거나 뭐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소음 막 빵빵거리고, 엄청나게 빵빵거리고, 그 다음에 뭐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이라든가 급제동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2가지 이상이거나 아니면 2회 이상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난폭운전으로 판단해서 처벌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복운전 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블랙박스 같은 걸로 찍어서 신고하면 돼요. 그러면은 저 사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되니까. 그래서
이게 형사 입건까지 되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살인행위로 본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복운전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물론 화가 나겠지만 뭐 갑자기 끼어든다거나 뭐 그래가지고 뭐 사고 날 뻔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수는 있지만 참으시라는 거죠. 이게 범죄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났다고 막 사람 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음주운전도 위험하지만 이 보복운전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 약관이 좀 변경된 게 있는데요. 뭐 과도하게 이 자동차 보험료가 지급되는 거를 좀 막으려고 이 배기량과 연식에 비슷하게 렌트비를 지급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요금 렌트비를 지급해 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좀 과하게 나갔었는데요. 이제 배기량과 연식을 좀 감안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렌트비를 줄여서 우리가 이제 대차비를 주잖아요. 보통 이제 수리할 때 그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조금 구분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보험 사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워낙 자동차 보험이 사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외제차 물고 가가지고 뭐 사고 나가지고 뭐 보상을 많이 받았다거나 이래서 사기범들을 잡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 일반 과실 사고 미수선 수리비에 지급된 이상에서 제외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뭐 단독이라든가 일반 과실 이런 것들은 자동차 수리도 안 하고 막 돈 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과하게 높은 렌트비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친환경 자동차 지원 연장이 있는데요. 원래 작년 말로 끝냈던 거를 2018년까지 혜택을 연장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에 혜택을 좀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100만 원에 뭐 취등록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빼주고 하는 게 310만 원까지라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하고 전기차의 차이점은 이런 거죠. 하이브리드는 동력 장치가 두 개여서 뭐 이런 전기적인 측면하고 엔진 측면이 있어서 뭐 주행에 따라서 엔진으로 구동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이라든가 이런 엔진이고 뭐 저속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기로 운전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97mg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리터당 나가는 그런 이제 유해가스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혜택이 많다는 거고,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주차비도 50% 할인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교통 혼잡료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적게 내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감면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혜택 말고도 조금 더 혜택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액 보조금이 1,500만 원이에요. 자,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는 차이점 있죠. 전기차는 100% 전기 동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로 가는 차이기 때문에 거의 어떤 그런 유해가스가 잘 안 나오죠.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뭐 혜택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는 지금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보조금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보조금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해가스를 이렇게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자체 보조금도 3에서 한 700만 원 정도, 세금도 최대 한 42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꽤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기차가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죠? 충전할 데가 없잖아요. 충전할 데가 없어서 그런데 아마 이게 상용화가 되면, 특히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전자라든가 삼성 SE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계속 이런 전기자동차에다가 주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붓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도 이 전기자동차의 부품 사업 쪽에 뛰어들어가지고 아주 좀 더 사업을 확장시키자는 거죠. 삼성은 예전에 SM을 SM을 하면서 이건희 회장님이 좀 돈을 좀 많이 이렇게 손실을 많이 봤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이번 이재용 사장 같은 경우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이걸 갖다가 이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라는 건 일렉트로닉이기 때문에, 삼성은 뭐예요? 일렉트로닉에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현대나 기아차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조금 혜택은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는 지금 굉장히 많이 상용화가 되고 있어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 이런 데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6년도 올해를 필두로 해서요. 2017년도까지는 굉장히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돼요. 왜냐하면 이 보조금이 2018년도까지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도 정도 되면은 아마 꽤 많은 전기 자동차가 아마 돌아다닐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도로를 달리는 하이브리드 차 굉장히 많죠. 하이브리드 써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전기차는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혜택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튜닝 규제 완화가 되는데요. 튜닝이 이제 뭐 불법이었잖아요. 함부로 하는 게. 근데 지금 이제 완화가 되면서 완성 자동차, 그러니까 뭐 현대차나 기아차도 이 튜닝 제조 업체에다가 이제 이 제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차를 이쁘게 꾸며준다거나 뭐 바퀴를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이 차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외국 가면은 좀 개성 있는 차들이 많았던 이유가 이 튜닝 규제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나라도 이게 완화가 되면 꽤 큰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튜닝 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보험을 접근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대리운전 사고를 우선 보상해 주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그 대리운전을 하게 되면 이 보상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대리업체가 이 그 보상을 먼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안 해주니까 대리업체에게 요청을 하면 대리업체에서는 막 뒷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는데요. 지금 일단은 자동차 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해요. 먼저 보상을 해주고 구상권을 어디다 행사하는 거죠? 운전업체에다가 보험회사에서 직접 가서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경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 물적이라든가 인적인 어떤 구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돈 받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 피해 보험 같은 경우에 임의 보험까지 거의 다 되고요. 물적 피해는 1,000만 원까지 일단 자동차 보험에다가 투자를 먼저 주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회사가 그다음에 이 대리운전 업체에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대리운전할 때 본인과 자차는 안 돼요. 그래서 본인하고 자차는 안 되니까 여전히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좀 바뀐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수리비 내역을 상세하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냥 퉁으로 알려주거나 아니면 메일 하나 딱 던져주는데, 지금은 총 8가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상세 내역을 얼마가 나갔고 얼마 나갔고 알려줘야 되는데, 수리비라든가 교환가액 얼마나 교환되느냐, 대차료, 그러니까 대차비가 얼마 나왔냐, 휴차료, 그다음에 영업 손실, 그다음에 시세 하락 손해, 비용, 공제액 등을 전체 8가지를 항목을 쫙 적어서 일괄적으로 보내주는데, 휴대폰 문자로 세부 내역을 딱 그렇게 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좀 이렇게 많이 돈이 나왔구나.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가면, 수리비가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내야 될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안타깝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줘라라는 거죠. 그래야 소비자들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정리를 잠깐 하면요. 일단 핵심적인 사항이 뭐였죠? 1일 사고에도 금액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그런 부분을 설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만약에 이제 그 보험료를 다시 낼 때, 그러니까 다시 갱신할 때,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 할증이 되는데 왜 내가 할증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갖다 미리 알려주면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해주면 그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1회 사고 났더라도 좀 이해를 하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1회 사고까지는 할증이 안 됐는데 내가 할증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시는 분들에게는 할증 잘해라. 그리고 1년 동안 잘만 무사고로 지내게 되면 할인도 되시니까 이제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셔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에 상관없이 할증되는 부분을 꼭 미리 설명해줘서 고객들에게 그렇게 대응할 수 있게끔. 나중에 뭐 보험료 한 번에 엄청나게 올라가면 좀 이렇게 화가 많이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복운전 처벌 강화되니까 고객님 보복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처벌이 강화돼서 어떻게 형사 입건까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운전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쪽 블랙박스 찍히시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이 약관이 좀 변경됐었죠. 그 부분도 설명해 주셔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약간은 좀 더 신뢰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이 연장됐기 때문에 연장 받으시고, 보험료 혜택, 보험료도 이제 뭐 혜택 받으시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는 2018년도까지 어떤 세제 혜택을 보조를 지원받는 걸 연장이 됐으니까 그런 분야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리운전 사고 시 우선 보상해주는 제도가 생겼다는 것도 꼭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리운전 사고가 나가지고 이 보험료를 못 받을 때 그 대리운전 회사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 얘기하면 보험회사가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그쪽에서 정산하니까 그렇게 가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리비 내역을 상세히 통보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금을 받을 때도 어느 항목이 어떻게 된다는 걸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바뀌는 자동차 보험 제도에 대해서 봤는데요. 중요한 것들만 좀 뽑아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좀 더 자동차 보험을 파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것들 설명해주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